안녕하세요. 싱가포르 법무부인 운엠바줄의 박서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싱가포르로 출국하는 여러분들이 현지에서 주의하셔야 할 노동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싱가포르 노동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싱가포르 노동법의 특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도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서는 싱가포르가 어디에 있는 나라인지, 그리고 뭐 하는 나라인지 정도는 아시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싱가포르는 북위 1도, 그러니까 적도 근처에 있는 나라입니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사이에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고, 육로로 오갈 수가 있어요. 인도네시아의 가장 가까운 곳과는 배로 1시간 정도면 도착할 만큼 가깝습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 베란다에서 인도네시아가 보일 정도예요.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모두 국교가 이슬람이지만 싱가포르는 이슬람교는 거의 없고요. 그리고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가 흔히 모두들 마이너라고 부르는 독자적인 언어를 쓰지만 싱가포르는 공용어로 영어, 중국어, 마이너, 힌디어를 쓰고 그중에서도 주로 영어를 씁니다. 국가고시 중에서 영어로만 볼 수 있는 것들도 많고요. 역사적으로는 먼저 영국의 식민지였고 그 후 일본의 식민 지배를 겪었고 다음 말레이시아의 일부로 있다가 독립을 했습니다. 노동법 전에 이런 얘기를 먼저 해드리는 이유는 이 나라의 문화도, 역사도, 언어도, 그리고 법률도 한국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이해시켜드리기 위해서예요. 싱가포르는 기본적으로 영국법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한국과는 법 체계 자체가 전혀 다릅니다. 영국의 판례 이론을 따르는 경우도 있지만 말레이시아나 인도의 이론을 따르는 경우도 있고요. 독자적인 판례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작은 나라이지만 워낙에 법 체계가 독특하고 또 복잡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최근에 싱가포르 유학 또는 이민을 고민하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서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대단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 정보 중 거의 대부분이 싱가포르 법에 대해서 충분한 지식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정보인데 이런 부정확한 정보들을 다시 누가 퍼가고 또 퍼가고 하면서 계속해서 잘못된 정보가 퍼지고 있어요.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 반드시 변호사 또는 다른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싱가포르 노동법에 따른 각종 권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혹시 싱가포르 공무원이 되셔서 출국하실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또 공무원, 선원, 가사노동자를 제외한 모든 노동자는 노동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노동법 적용 대상이 안 되는 직업들은 따로 규율하는 법령이 있으니까 그쪽 걱정은 사실 안 하셔도 돼요. 노동법에 따라서 기본적인 권리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급여 지급은 급여 대상 말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급여 대상의 말일이라는 건 월급이면 그 달 마지막 날, 주급이면 그 주 마지막 날, 1급이면 그 날을 의미하는 겁니다. 유급휴가는 급여를 받으면서 쓸 수 있는 휴가를 의미합니다. 취업 기간에 따라서 연간 7일에서 14일 이상의 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유급병가는 아플 때 쉴 수 있는 날이죠. 연간 14일을 쓸 수 있고 입원이 필요한 날에는 60일 이하의 병가가 부여됩니다. 연간 공휴일은 총 11일입니다. 한국보다 많이 짧아요. 그리고 해고가 있는데 해고 이야기는 이 뒤에 다시 해드릴 예정이지만 해고는 원칙적으로 자유롭습니다. 한국에 비해서 근로자가 많이 불리하고요. 하지만 부당해고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뒷부분에 다음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싱가포르에서 신경 쓰셔야 할 노동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우선은 비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비자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EP, S패스, WP, 그리고 DP가 있었는데요. 이 중에 DP는 2021년 이후에 근로가 금지되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부터 새로 도입된 비자가 바로 원패스라는 것입니다. 원패스는 최상위 관리직을 위해서 2023년 1월부터 신규 도입된 비자입니다. 5년씩 갱신되고요. 여러 회사에 동시에 소속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영주권이나 다름없는 강력한 혜택을 제공하는 만큼 최저급여 기준 또한 굉장히 높습니다. 월 3만 달러 이상의 급여를 지급받거나 또는 최소 5인 이상의 월 5천 달러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는 싱가포르 로컬 직원을 둔 싱가포르 법인을 설립한 사람만이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EP를 설명드릴 건데요. EP는 전문직이나 관리직을 대상으로 하는 비자입니다. 신청 자격은 싱가포르에서 관리직 또는 전문직으로 오퍼를 받아야 되고, 2023년 7월 14일 기준으로 월 4,500달러 이상의 급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급여액은 학력, 나이, 경력, 직업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월 8,000달러를 받아도 EP가 나오지 않고요. 어떤 사람은 4,500달러만 받아도 나옵니다. 아마도 한국 생활에 익숙하신 분들은 뭐 학력이라니 비자를 받는데 학력을 물어요?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사실 이곳에서는 합법적으로 최종 학력을 묻고 어느 학교를 졸업을 했는지 물어서 점수를 매깁니다. 취업 과정에서도 그리고 비자 취득 과정에서도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당연한 얘기지만 나이가 젊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전문직일수록 급여가 적어도 쉽게 비자를 발급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EP 또한 2023년 9월 1일부터 보안성 평가 프레임워크, 약자로 컴패스라고 하는 평가 방식을 따르게 되었는데요. 이게 중요한 변화인데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이 부분만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조금 부족한 관계로 이번 강의 자료에서는 컴패스가 무엇인지 강의 자료에 넣어두었습니다. 이 강의를 보시는 여러분께서는 우선 기존 EP 발급 방식과는 달리 급여, 그리고 학력, 특히 얼마나 좋은 학교를 나왔는가를 싱가포르 정부가 직접적으로 평가해서 그걸 EP 발급에 반영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 자료에 대해서 각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해두었는데요. 총 6가지의 판단 기준이 있지만 이 중에 취업자가 갖춰야 하는 부분은 C2 기준뿐입니다. C1도 중요하기는 한데요. 사실 C1은 얼마나 급여를 많이 받느냐여서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고요. C2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C2 기준은 지원자가 얼마나 좋은 학교를 나왔느냐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 학교가 어떤 등급인지 싱가포르 정부에서 친절하게도 리스트를 만들어서 배포를 했습니다. 아까도 그렇지만 한국에 계신 분들은 이게 말이 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싱가포르는 이게 당연한 나라예요. 자, C3에서 C6까지의 기준은 시간 관계상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제 강의안을 읽어보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은 에스페스입니다. 중간 기능직 그리고 숙련직을 대상으로 하는 비자입니다. 최저 기본급여는 월 3,000 싱가포르 달러인데요. 역시 나이나 학력 등에 따라서 급여액이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기술 관련 자격증이나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데 자격증은 없어도 됩니다. 에스페스 또한 2025년 9월부터는 신규 신청을 위해서 3,300 싱가포르 달러가 필요하도록 변경될 예정입니다. 싱가포르에서는 매년 신규 비자 발급을 위한 최저급여의 액수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해외 이주의 문턱을 높이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에스페스는 기업별로 발급 가능한 수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얘기는 WP 설명할 때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피부양자 비자인 DP입니다. DP는 월 수입 6,000불 이상의 EP 또는 에스페스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21세 이하의 자녀에게 발급되는 가족 비자입니다. 예전에는 이 비자를 가지고 LOC라는 동의서를 받으면 취업이 가능했는데 2021년 이후에 DP를 통한 취업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아직도 DP로 취업이 가능하다는 잘못된 정보가 돌아다니기 때문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WP라고 하는 비자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근로 비자인데요. 나이 제한과 국적 제한이 있습니다. 보통 18세부터 50세, 그리고 말레이시아인은 58세 이하로까지 비자를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 말레이시아인만 특별 대우를 해주냐면요. 제가 아까 처음에 이 발표에서 싱가포르의 역사를 얘기해 드렸듯이 원래 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에서 독립한 국가입니다. 문화적으로도 가까웠고 육로로 왕래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말레이시아 노동자들이 여기에 와 있습니다. 여기 와서 계시다 보면 WP 말고도 말레이시아 사람만 특혜를 조금 받는 것들이 있을 텐데요. 보통은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WP는 그리고 국적 제한이 있습니다.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혹시 미국이나 캐나다, 일본, 호주 국적자거나 하면 WP는 안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에스페스 때 얘기했던 건데 기업은 보통 에스페스보다 WP 발급 가능한 수량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유명한 대기업에 취업하시게 되면 급여는 우리가 괜찮게 줄 텐데
S패스는 못 주고 WP를 준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WP를 받는다고 해서 엄청 큰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닌데, 보험 가입이라던가 신용카드 발급, 가족 동반 등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비자 협상할 때 가능한 잘 얘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 된다고 하면 사실은 어쩔 수가 없기는 합니다. 비자의 취득 절차는 보통 여러분들이 신경 쓰실 필요가 없지만 몇몇 부분은 알아두셔야 하니까 알려드릴게요. 회사에서 신청을 하고 나면 IPA 레터라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이 싱가포르 국내에서 직장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면 IPA 레터를 받을 때 싱가포르 국외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육로로 갈 수 있는 말레이시아를 한번 나갔다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용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건강검진 자체는 한국에서도 받을 수가 있고요. 회사에서 지정한 병원으로 보내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싱가포르에서 학교를 나왔다면 이 과정은 생략됩니다. 그 후에 싱가포르 노동부, MOM이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여기서 인증 레터가 날아오고요. 레터를 받아서 MOM에 가셔서 사진 찍으시고 지문 등록하시고 나면 며칠 후에 비자가 나옵니다. 자잘한 팁인데요. MOM 가실 때 한국처럼 대충 적당히 늦게 가도 알아서 불러주고 챙겨주고 그런 일은 전혀 없으니까요. 조금 일찍 가시고 그리고 시간 지났는데 안 부른다 하면 혹시 누락된 거 아닌지 수시로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비자의 거절과 취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사실 싱가포르에 입국하시는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비자의 거절 또는 취소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제게도 많은 상담이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같은 어려움을 겪으실 때를 대비해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취업 비자는 여러 가지 이유로 거절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자가 거절되는 경우에 싱가포르의 공공기관은 비자의 거절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비자 거절 사유는 해외에서의 범죄 행위 또는 입국 거부가 있었던 경우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교통사고 외의 다른 범죄 행위로 인해 처벌을 받은 경우, 특히 가벼운 폭력 사건, 아니면 인터넷에 악플 달다가 걸려서 벌금 내는 경우 같은 경우에 본인도 모르고 있다가 비자 심사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유의하셔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 저런 작은 일들로 벌금 받으신 분들 중에 비자 신청할 때나 해외 취업할 때 해외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이걸 조사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또는 벌금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아니요 라고 답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정부기관에 내는 진술 내용은 서약이기 때문에 거짓으로 답변하시면 그 자체로 형사범죄가 됩니다. 이 얘기를 너무 길게 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해도 계속 말씀드리자면요. 만일 가벼운 범죄라고 하더라도 범죄 전력이 있으신 경우에 비자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해외에서 비자 기간 넘겨서 체류하다가 출국 조치 당하시면요. 평생 다른 데서 비자 받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비자 거절 사유는 신청 당시에 기재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인데요. 급여액을 잘못 적거나 또는 이피를 무리하게 받아보려고 본인 경력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급여액을 적어넣거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여액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이피가 잘 나온 게 아니니까 급여 리베이트, 그러니까 급여를 받았다가 다시 돌려주는 것 같은 거를 시도하지 마시고요. 본인 급여에 맞는 비자를 신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밖에도 좀 황당하지만 이름을 잘못 적거나 국적을 잘못 적어서 비자가 거절되기도 해요. 이건 보통 본인 잘못이 아니라 신청해준 회사 잘못입니다만 황당한 일이 실제로도 종종 일어나니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자가 거절되면 취업을 멀쩡하게 하고 나서도 입국을 못해서 채용이 취소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비자 거절로 인해서 입국을 못하게 되는 건 피고용인, 그러니까 노동자의 책임으로 고용계약에 따른 노동을 제공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채용 취소 또는 해고 사유가 됩니다. 분명히 면접까지 잘 보고 계약서에 사인까지 다 마치고 출국 준비를 하고 있다가 비자 거절을 당하면 정말 당황스러운 일이 생기니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비자가 거절당한 경우에 EP와 S패스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선 거절당한 이유를 알려주지는 않으니까 거절당한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시고 만일 범죄 전력이나 국외 추방
이 이유라는 생각이 드시면 사실 방법이 없습니다. 혹시라도 뭔가 잘못 적었다면 잘못 적은 이유를 소명해서 항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WP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항고 규정이 없습니다. 보통은 거절이 잘 안 나오는 비자이기도 하고요. WP는 신청 후에 발급까지 걸리는 시간이 가장 짧은 비자이기 때문에 혹시 거절당한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시는 경우가 빠릅니다. 취업 비자를 먼저 받아서 들어오시는 경우도 있겠지만요. 관광 비자로 입국하셔서 취업을 하다가 비자를 얻으시는 경우도 있겠고, 그리고 취업 비자가 캔슬돼서 외국에 한번 나갔다가 관광 비자로 갱신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관광 비자, 즉 단순 입국 비자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싱가포르가 무비자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엄밀히 말하면 한국인에 대해서 90일짜리 입국 비자를 입국 시에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비자는 갱신이 안 됩니다. 90일이 최대예요. 인터넷에 보면 이거 대사관 가면 30일 갱신된다고 누가 허위 정보를 퍼뜨려서 그 후로도 계속 그런 정보가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데요. 그냥 어떤 일이 있어도 갱신이 안 되는 비자입니다. 이 갱신이 된다는 건 90일 이하로 비자를 내주는 나라의 국적자인 경우에 최대 90일까지 갱신을 해주는 거고요. 한국인은 아예 처음부터 90일을 주는 나라이기 때문에 갱신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비자가 만료될 것 같으면 한번 나갔다 오시면 됩니다.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로 많이 나갔다 옵니다. 그런데 관광 비자로 들어올 때 귀국 예정일은 정해져 있어야 되고요. 여권이 귀국 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상 남았는지, 여권에 여백이 2장 이상 있는지 확인하시고, 국외로 출국이나 재입국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입국이 거절될 수 있어요. 이때 관공서는 입국 거절 이유를 말해주지를 않습니다. 젊은 여성분들의 경우에 굉장히 불쾌한 경험을 하실 수도 있는데 관광 비자로 90일 가까이 계시다가 혼자 비자 갱신하러 나갔다 오면은 특히 이제 주거가 불분명하고 싱가포르에 별다른 가족이 없는 경우에 유흥업 같은 데 종사하는 거 아니냐는 의심을 사서 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게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딱히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냥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걸 사전에 인지해 두시고 비자 기간을 넘기지 않게 유의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입국 비자 거절 시에도 14일 이내에 이의 신청은 가능합니다. 어차피 입국이 거절된 상황이면 이의가 받아들여진 후에 국외에서 다시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그 점이 좀 문제입니다. 관광 비자 얘기를 이제 잠깐 해드릴 텐데 관광 비자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싱가포르에서는 일단 구직을 하러 관광 비자로 들어오는 것도 자유고 해고당해서 비자가 없는 상태에서 관광 비자로 구직을 하러 다니는 것도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구직 활동을 하고 면접 보고 하는 건 아무 상관없어요. 일을 시작할 때만 비자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유의를 하셔야 되는 게 관광 비자로 들어와서 구직을 한 다음에 일을 구하게 돼도 자동으로 비자가 전환되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비자를 신청해야 되고 이때 경우에 따라서는 해외에 한번 나갔다 오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사실 회사에서 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에요. 이렇게 비자를 다시 신청해야 되는 건 해고를 당했거나 회사를 옮기는 경우에 잠깐 취업 비자를 캔슬하고 관광 비자 받아서 다시 들어오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하면 말레이시아를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들은 비자 신청을 했는데 거절당하는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고 멀쩡히 잘 있던 비자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번에는 비자의 취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비자가 취소되는 건 범죄를 저질렀을 때가 있어요. 특히 한국이라면 별로 큰일이 아닌 일들, 술 먹고 길에 쓰러져 있다가 경찰에 잡혀 들어간다건 뭐 이런 일로 비자가 취소될 수 있으니까 유의하시고요. 싱가포르가 벌금이 세고 도처에 경찰이 있다곤 하지만 사실 무단횡단이나 길에서 담배 피우는 걸로 벌금 내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다 보니까 여기 오셔서 한 1년 계시면 긴장이 풀려가지고 한국에서 계시는 거랑 똑같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한국에서도 물론 그러시면 안 되지만 술 먹고 길에서 난동 부리지 마시고 공공기관 가서 진상 부리지 마세요. 솔직히 범죄 행위로 인한 비자 취소는 구해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취소되는 경우에는 뭔가 본인이 하실 일은 사실은 없어요. 그냥 여기서 이뤄놓은 모든 것들이 자동으로 날아갑니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동반자 비자가 있는 경우엔 자동으로 그 모든 것까지 다 날아갑니다. 그 외에는
해고당하는 경우, 그러니까 해고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해고 시에는 보통 7일 이내에 비자가 캔슬됩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드리는 거지만, 해고당했을 땐 제일 먼저 비자를 갱신해야 돼요. 대충 니들이 나 잘랐으니까 나 이제 관광객이지? 아, 술이나 좀 먹을란다.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비자 캔슬하시고 바로 STVP로 변경 신청하시거나 아니면 비자 반납하시고 말레이시아 한번 다녀오세요. 이게 되게 황당한 얘기인데 이게 자동으로 비자 바꿔주는 줄 알고 멍하니 계시다가 불법 체류자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수로 불법 체류자 된다고 해서 뭐 봐주는 거 없습니다. 국외 추방이고요. 다시는 싱가포르 못 오고 미국이나 다른 나라 들어갈 때마다 국외 추방 전력 있다고 진술해야 돼요. 자, 이제 좀 더 특이한 얘기인데, 이 피 중에서 소득이 조금 되는 경우에는 조금 특이한 비자 신청이 가능해요. 아까 원패스랑도 약간 비슷한 비자인데, PEP라는 거예요. 이건 사실 한국에서 미리 신청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이걸 앞에서 설명을 드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거는 한 번만 발급 가능하고, 갱신이나 연장이 안 되는 거라서, 보통 고소득 EP들이 해고당했을 때 비상탈출용으로 신청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PEP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회사에 소속될 필요 없이 일정 기간 동안 자유롭게 구직도 하고 일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특별한 종류의 취업 비자입니다. 유효 기간은 기본적으로 3년이고요. 무직 상태에서도 6개월간 체류 가능하고요. 단, 한 번 발급되면 연장이나 갱신은 불가능합니다. 한 번 나오고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선 해외에서 미리 신청해서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월 18,000 싱가포르 달러 이상이어야 되고요. 월 소득이. 싱가포르에서 EP로서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월 소득 12,000 싱가포르 달러 이상이어야 됩니다. 근데 2023년 9월 1일부터 이제 두 달도 안 남았는데요. 9월 1일부터는 EP 소지자거나 해외 차리자거나 상관없이 월 소득 22,500불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게 그냥 EP로 잘 있다가 신청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보통은 해고당했을 때 STVP 대신에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요. 참고로 싱가포르에서는 이런 것뿐 아니라 도처에서 급여가 얼마냐, 얼마나 벌어봤냐, 이런 거 확인해서 제한을 걸고요. 그리고 급여액 같은 걸 전부 신고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선 무조건 기본급을 많이 주는 회사를 가시는 게 좋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프리랜서나 기자, PD, 자영업자, 회사 운영자 같은 경우에는 PEP 발급이 안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사소한 건데요. 이것도 실수로 잘못 구했다가 일이랑 아무 상관없는 부분에서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많아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거주지,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된 부분 중에서 법률적인 부분만 조금 짚고 넘어갈게요. 아마 다른 분이 오리엔테이션 해주실 테니까 노동법과 관련된 부분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고용주가 주거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요. 이건 노숙하는 사람 뽑지 말라는 거지, 고용주가 직원에게 집을 얻어줘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데 몇 가지 경우에는 거처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우선 WP 직원인 경우에, 그리고 가사 노동자인 경우에는 반드시 숙소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숙소의 퀄리티를 정해놓지는 않았기 때문에 직접 가보신 분들은 싱가포르에 오래 사신 분들 중에서도 별로 없어요. 사실 근데 가보면 사방이 뚫려 있고 천정만 있는 여기가 숙소가 맞아 싶은 그런 주차장 같은 곳을 숙소로 제공을 해도 법에 위반되는 건 아닙니다. 뭐 어떤 방식으로 거주를 제공하더라도 거주지는 일정하게 존재해야 됩니다. 거주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한국도 외국인에게 마찬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비자가 캔슬되고 추방됩니다. 싱가포르는 워낙에 남이 임대한 주택을 다시 쪼개서 여럿이 나눠서 쓰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사람 살 수 없는 유닛이나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유닛 같은 걸 빌리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돼서 그 주소로 우편을 못 받게 되면 외국인은 실제로 큰일이 날 수도 있어요. 무조건 싼 방 구한다고 찾지 마시고 반드시 제대로 된 주소지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제대로 된 계약을 하시려면 비자가 먼저 나온 후에 장기 임대가 가능한데 보통은 IPA 레터만 있으면 됩니다. IPA 레터가 뭔지는 아까 비자 절차 설명할 때 설명드렸었죠. 보통은 이게 이제 귀찮고 제대로 계약서 쓰고 얻어야 되는 좋은 집은 보통 비싸니까 혼자 오신 젊은 분들은 대충 인터넷에서 알아보시고 룸메이트로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빈방 구해서 에어비앤비 같은 느낌으로 들어가시는데 다들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싱가포르 실패담을 들어보면요. 1위가 집 계약 관련돼 걸 거예요.
사실 이게 오늘 제가 이 방송이 산업인력공단 방송이 아니었으면 비자보다 집 얘기를 더 길게 해드렸을 텐데 오늘 법 방송은 노동법 방송이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집 빌릴 때는 계약서를 제대로 쓰세요. 자, 우선 거주지 관련 법률 얘기는 결국은 계약서를 잘 읽자는 걸로 끝이 나는데 사실 계약서만 잘 읽고 써도 변호사 찾아오실 일이 거의 없습니다. 뭐 사실 이런 얘기는 의사들이 밥 고루고루 잘 먹고 운동 열심히 해라라고 하는 거랑 별 차이 없는 얘기라는 거 저도 말하면서도 알아요. 다들 계약서 읽고 잘 쓸 수 있으면 왜 변호사가 필요하겠어요? 그래도 가능하면 안 찾아오셔야 되니까 말씀드리자면 우선 꼭 챙겨서 봐야 되는 부분이 의무 계약 기간입니다. 보통 2년으로 하자고 많이 하는데 법적으로는 6개월 이상이기만 하면 돼요. 이게 2년 계약하면 중간에 집을 옮기는 것도 쉽지가 않고요. 뭐 만약에 비자가 캔슬되거나 해서 싱가포르에 있을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계약 취소는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이때 에이전트 피는 보증금에서 까도록 계약서에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중간에 계약 취소할 때 뭐뭐 내야 되는지 꼭 알아보시고요. 그리고 싱가포르는 재개발이나 주변 보수공사 한다고 살던 집에서 퇴거당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보상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노동계약 부분에서도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계약 관련 계약서에 쓰여 있는 것 외에 누가 여러분들을 알아서 챙겨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저도 자세히 설명드리고 싶은데 이게 노동법을 주로 설명드리는 자리여서 안타깝습니다. 혹시 더 듣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면 여기 뭐 부동산 관련해서 이런 특집으로 다시 박서영 변호사 불러주세요라고 글을 남겨주시면 혹시라도 뭔가 또 개설될지도 모릅니다. 자, 이렇게 노동법에 대한 전반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취업 비자에 대한 설명을 마쳤습니다. 아마도 이 방송 처음 보시는 분들은 비자 얘기 왜 이렇게 길게 하는 거야? 회사가 다 해주는데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혹시 해고를 당하거나 비자를 캔슬 당하거나 회사를 옮기게 될 때 가장 신경 쓰시게 될 게 여러분 비자예요. 고용계약서 쓰실 때 반드시 어떤 비자 발급해 주는지 꼭 보시고, 퇴사할 때 비자 갱신 기간 주는지 꼭 보시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비자 기간이 끝난 상태에서 싱가포르에 체류하셔서는 안 됩니다. 불법 체류에 대한 처벌이 정말 엄격한 나라이기 때문에 절대로 시도하지 마시고, 말레이시아에 한번 다녀오시면서 관광비자로 바꿔서 입국하시기 바랍니다.